2025년 3월 새벽 5시 트럼프가 올린 단 한 줄의 글이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한국 혁명인가 수청인가? CNN, BBC 긴급 속보가 터져 나왔어요. 한미회담 파국 임박. 모든 언론이 한국의 굴욕을 예상했습니다. IMF 때처럼 또다시 무릎 꿇는 모습을 봐야 하나. 하지만 그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30년간 백악관을 취재해온 제가 봐도 경악할 만한 반전이었어요. 트럼프가 직접 현관까지 나와서 마중을 나간 겁니다. 젤렌스키도 메르켈도 받지 못한 대접을 한국 대통령에게 한 거죠.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작은 펜 하나가 어떻게 거대한 역사를 바꿔놓았을까요?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더 자주 들으시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날 백악관에서 벌어진 기적 같은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임스입니다. 워싱턴 DC에서 30년간 국제 정치를 취재해온 기자죠. 백악관과 국무부를 드나들며 수많은 외교 현장을 봤습니다. 하지만 2025년 3월 그날만큼 긴장했던 적은 없었어요. 새벽 5시.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당일이었거든요. 커피를 마시며 휴대폰을 확인하는데 갑자기 알림이 터져 나왔어요. 트럼프의 소셜미디어 계정이었습니다. 한국 혁명인가 수청인가? 이 한 줄이 전 세계를 뒤흔들었죠. 저도 모르게 커피잔을 놓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건 선전포고나 다름없었어요. 30년 기자 생활에서 이렇게 도발적인 글은 처음이었습니다. 곧바로 백악관으로 향했어요. 기자석에 앉자마자 CNN 자막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미회담 파국 임박. BBC도 마찬가지였죠. 트럼프, 한국 겨냥 폭탄 발언. 제 옆자리 동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한국이 당하겠군. 젤렌스키처럼 굴욕당할 거야. 한국 기자단 쪽을 보니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엔 두려움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어요. IMF 때를 기억하는 세대들이었거든요. 외환위기 당시 굴욕적 협상을 목격했던 이들 말이죠. 김대중 대통령이 미국에 무릎 꿇던 그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저도 떨렸습니다. 또다시 한국이 모욕당하는 장면을 봐야 하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지금까지 트럼프 앞에서 당당했던 나라가 있었나요? 중국도 러시아도 결국엔 굽혔는데 시진핑조차 트럼프의 날선 비판에 말을 아꼈거든요. 푸틴마저 전화통화에서 한참을 기다려야 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다른 나라 기자들은 모두 초조해하는데 유독 한국 대통령 측근들만 차분했어요. 마치 뭔가 준비가 되어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히려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회담장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로이터, AP, 블룸버그 기자들까지 모두 숨을 죽이고 있었죠. 과연 한국은 이 위기를 어떻게 넘길까? 역사적 굴욕이 또다시 반복될까? 문득 2018년 북미 정상회담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트럼프는 갑작스런 발언으로 회담을 취소시켰죠.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었어요. 이번에도 그런 일이 벌어질까봐 걱정됐습니다. 한국이 또다시 국제사회에서 초라한 모습을 보여야 하나. 더 끔찍한 기억도 있었죠. 2017년 트럼프가 한국을 두고 말한 내용들이었어요. 방위비 분담금을 늘리라며 압박했던 장면. 한미 FTA를 재협상하자며 위협했던 순간. 그때마다 한국은 어쩔 수 없이 양보해야 했거든요. 제 옆에 앉은 뉴욕타임스 기자가 중얼거렸어요. 또 굴욕 외교가 시작되겠군. 파이낸셜 타임스 기자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은 왜 이렇게 당하고만 사나. 그들의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했습니다. 한국 측 인사들은 여전히 침착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의 수석비서관은 심지어 미소를 띠고 있었죠. 도대체 무슨 계획이 있는 걸까?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역사는 위기에서 시작된다. 과연 오늘 어떤 역사가 쓰일지
그때만 해도 전혀 예상할 수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날의 결과가 한국의 운명을 좌우할 거라는 사실이었죠. 회담 시작 1시간 전. 제 머릿속엔 트럼프가 다른 정상들을 대했던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젤렌스키와의 만남이었어요. 넌 현실을 봐라.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향해 던진 차가운 말이었죠. 그때 젤렌스키의 굳은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모욕당하는 순간이었거든요. 우크라이나 기자단의 절망적인 표정도 생생했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라마포사 대통령은 어땠을까요? 회담 일정을 일방적으로 취소당했습니다. 트럼프가 시간 낭비라며 거절했거든요. 라마포사는 백악관 앞에서 굴욕적으로 돌아서야 했죠. 스위스 총리에겐 더 심했습니다. 도둑질이라는 독서를 퍼부었어요. 중립국가 스위스를 향해 말이죠. 그 순간 스위스 총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던 걸 생생히 기억해요. 독일 메르켈 총리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트럼프는 그녀를 향해 독일은 러시아의 포로라고 공개석상에서 말했어요. 메르켈이 입술을 꽉 다물던 그 순간. 유럽의 철의 여인도 어쩔 수 없었죠. 이런 전례들이 제 가슴을 두근거리게 했어요. 이번에도 한국 대통령이 모욕당하는 걸 봐야 하나. 펜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30년 기자 생활 중 가장 불안한 순간이었어요. 더 끔찍한 건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성이었습니다. 기분에 따라 회담을 중단시키기도 했거든요. 북미 정상회담도 갑자기 취소했잖아요. 김정은조차 당황했을 정도니까. 그런데 갑자기 백악관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보통은 의전팀이 먼저 나와서 손님을 안내하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트럼프가 직접 나타났거든요. 이상하다. 옆자리 AP통신 기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트럼프가 다른 정상들을 맞을 때는 절대 이러지 않았거든요. 항상 집무실에서 기다리며 상대방이 먼저 들어오게 했는데 더 놀라운 건 트럼프의 표정이었어요. 평소의 거만한 모습과 달리 묘하게 진지했습니다. 무언가 다르다는 직감이 들었어요. 이건 내가 본 트럼프가 아니야. 노트에 급하게 메모했습니다. 주변 기자들도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르몽드 기자는 카메라를 들고 있다가 멈춰섰죠. 가디언 기자도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모두가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거든요. 평소 트럼프라면 집무실에서 팔짱을 끼고 기다렸을 텐데 상대방이 먼저 찾아와야 한다는 식이었으니까요. 마카롱 프랑스 대통령도 그랬고 아베 일본 총리도 마찬가지였어요. 트럼프는 항상 우위를 점하려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직접 나와서 마중을 나간다는 건 상당한 예의 표시였어요. 적어도 동등한 관계로 본다는 뜻이거든요. 아니면 그보다 더 높은 대접을 하겠다는 신호일 수도 있었죠. 한국 측 경호원들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그들의 표정도 차분했어요. 마치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이. 도대체 뭘 준비한 걸까? 궁금증이 더욱 커졌습니다. 그 순간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백악관 정문을 통과했어요. 태극기가 달린 차량이었죠. 이재명 대통령이 도착한 겁니다. 차에서 내리는 그의 모습은 의외로 여유로워 보였어요. 긴장한 기색이 전혀 없었거든요. 트럼프가 직접 다가갔습니다. 이건 정말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전 세계 기자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죠. 과연 어떤 대화가 오갈까? 혹시 첫 만남부터 험악해질까 걱정됐습니다. 하지만 제 걱정과 달리 두 정상은 정중하게 악수를 나눴어요. 트럼프의 표정에서 평소의 오만함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악수하는 시간도 길었습니다. 보통 트럼프는 짧고 강하게 악수하는 편인데 이번엔 달랐어요. 마치 상대를 존중한다는 뜻처럼 보였죠. 이재명 대통령도 차분하게 응했습니다. 두 사람의 첫 만남이 이렇게 평화로울 줄 누가 알았겠어요. 혹시 이번엔 정말 다른 결과가 나올까 하는 기대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드디어 회담이 시작됐습니다.
기자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트럼프가 어떤 폭탄을 터뜨릴지 모르니까요. 한국의 내란 상황부터 얘기해보죠. 트럼프의 첫 마디였습니다. 역시나 기선 제압부터 시작하는군요. 제 옆에 앉은 로이터 기자가 시작됐다며 중얼거렸어요. 한국 기자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미군 기지 수색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연달아 공격적인 발언을 이어갔어요. 이건 명백한 압박이었죠. 상대방을 위축시키려는 전략 말이에요. 기자석에 긴장감이 극도로 치솟았습니다. CNN 카메라맨이 줌을 당겨 두 정상의 표정을 클로즈업했어요. BBC 기자는 실시간 속보를 준비하고 있었죠. 저도 펜을 꽉 쥐었습니다. 30년간 이런 장면을 수도 없이 봤지만 여전히 긴장됐어요. 과연 이재명 대통령은 어떻게 대응할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혀 위축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차분해 보였죠. 현재 상황은 법치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호하면서도 침착한 목소리였어요. 변명하거나 구차하게 설명하지 않았죠. 사실만을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법원의 영장에 의한 것이므로 이는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합니다. 이어진 설명도 논리적이었어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원칙을 내세웠죠. 이런 태도를 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트럼프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예상했던 반응이 나오지 않으니 당황한 듯했죠. 미국도 비슷한 상황을 겪지 않았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역공을 시작했습니다. 이건 정말 대담한 발언이었어요. 트럼프 자신의 법정 공방을 은연중 언급한 거거든요. 우리는 서로의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차분하지만 강한 메시지였죠. 굽히지 않겠다는 의지가 느껴졌어요. 동시에 상대방을 자극하지도 않았습니다. 회담장 분위기가 묘하게 변했어요. 처음엔 트럼프가 주도권을 잡는 듯 했는데 이제는 균형이 맞춰진 느낌이었죠. 제 옆에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속삭였습니다. 이상한데 트럼프가 밀리고 있어.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예상과 완전히 다른 전개였죠. 물론 우리도 그런 상황을 이해합니다. 트럼프가 한 발 물러선 발언을 했어요. 이건 정말 예상치 못한 반전이었죠. 보통은 끝까지 밀어붙이는 스타일인데 말이에요. 기자석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가 동료에게 뭔가 속삭였어요. 가디언 기자는 급히 메모를 하고 있었죠. 제가 30년간 봐온 트럼프와 확실히 달랐습니다. 평소라면 상대방이 굽힐 때까지 계속 압박했을 텐데.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대화의 톤이 부드러워지고 있었어요. 트럼프가 잠깐 말을 멈추고 이재명 대통령을 다시 바라봤어요. 평가하는 듯한 시선이었죠.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저자세 거부가 존중을 만들었다. 정말로 그런 것 같았거든요.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놀라운 발언을 했습니다. 당신이 피스메이커, 나는 페이스메이커입니다. 회담장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어요. 기자들도 펜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죠. 이게 무슨 뜻일까? 모두가 궁금해했습니다. 트럼프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30년간 그를 지켜본 제가 봐도 이런 표정은 처음이었습니다. 당황한 듯 하면서도 호기심 어린 시선이었죠. 당신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고 저는 속도를 조절하는 사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연 설명을 했어요. 정말 기가 막힌 표현이었죠. 트럼프를 높여주면서도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한 거예요. 트럼프의 표정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피스메이커라고 부른 게 마음에 들었나 봐요. 평소 비판받기만 했던 그에게는 새로운 평가였죠. 그렇다면 우리는 좋은 팀이 될 수 있겠군요. 트럼프가 처음으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어요. 억지로 짓는 미소가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웃음 말이죠. 페이스메이커가 없으면 심장이 위험하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농담까지 던졌어요. 회담장이 웃음으로 터져나왔습니다. 트럼프가 가장 크게 웃었죠. 배를 잡고 웃는 모습을 보니
정말 마음에 들어 한 것 같았어요. 기자석이 술렁거렸습니다. CNN 기자가 급히 메모하고 있었고 BBC 기자는 카메라맨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이 장면을 놓칠 수 없었거든요. 저도 흥분했습니다. 단 한 문장으로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다니. 30년 기자 생활에서 이런 반전을 본 적이 없었어요. 당신은 정말 흥미로운 분이군요. 트럼프가 이재명 대통령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존경의 뉘앙스가 섞인 목소리였죠. 평소 오만했던 그가 상대를 인정하는 순간이었어요. 사실 이 표현이 얼마나 절묘한지 아시나요? 피스메이커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고 페이스메이커는 심장 박동을 조절하는 의료기기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신이 거대한 평화의 설계자로 불린 셈이죠. 반면 한국은 조용히 뒤에서 리듬을 맞춰주는 역할이라고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좋은 리듬이 필요해요. 트럼프가 농담에 화답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비유를 이해했다는 뜻이었죠. 둘 사이에 케미스트리가 만들어지는 순간이었어요.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이 보였습니다. 트럼프를 정면으로 대결하지 않고 오히려 파트너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회담의 성패가 갈렸다고. 처음 시작할 때의 살벌한 분위기는 완전히 사라져 있었거든요.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단 한 문장으로 분위기를 반전시켰다. 세계가 보는 앞에서 심리전을 제압한 것이었어요. 웃음이 잠시 잦아들자 이재명 대통령이 준비한 선물을 꺼냈습니다. 작은 상자였어요. 트럼프의 시선이 그 상자에 고정됐죠. 한국에서 특별히 제작한 만년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상자를 열어 보였어요. 그 순간 저도 숨을 멈췄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펜이었거든요. 검은 바탕에 황금빛 태극 문양이 새겨져 있었어요. 트럼프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평소 선물에 별로 관심 없던 그가 이렇게 집중하는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봉황도 새겨져 있습니다. 평화와 번영의 상징이죠. 이재명 대통령의 설명에 트럼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펜을 직접 만져보고 싶다는 표정이었죠. 가져보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펜을 건네자 트럼프가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어요. 마치 보물을 다루는 것처럼 말이죠. 정말 아름답군요. 무게감도 좋고. 트럼프가 펜을 이리저리 돌려보며 감탄했습니다. 평소 그가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걸 본 적이 없었어요. 태극 문양을 손가락으로 따라가며 자세히 살펴봤죠. 한국의 전통 장인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펜이에요. 이 말에 트럼프의 표정이 더욱 밝아졌어요. 독특한 것, 특별한 것을 좋아하는 그의 성향을 정확히 겨냥한 선물이었죠. 글씨도 써보고 싶은데요. 트럼프가 실제로 펜을 써보겠다고 했어요. 이건 정말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습니다. 보통 선물을 받으면 고맙다는 인사만 하고 넘어가는데 말이에요. 기자석에서 카메라 셔터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CNN, BBC, 로이터 기자들이 모두 이 장면을 담으려고 했어요. 트럼프가 한국 선물을 이렇게 좋아하는 모습은 역사적이었거든요. 제 옆에 AFP 기자가 속삭였어요. 이거 대박이야. 트럼프가 선물을 이렇게 반가워하는 거 처음 봐. 정말 그랬어요. 평소 트럼프는 선물에 시큰둥했거든요. 이 펜으로 중요한 문서에 서명하겠습니다. 트럼프가 말했어요. 이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진심으로 이 펜을 아끼겠다는 뜻이었죠. 그렇다면 저희에겐 큰 영광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겸손하게 답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미소가 어려 있었죠. 작은 펜 하나가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트럼프가 펜을 계속 만지작거렸어요. 마치 아이가 새 장난감을 받은 것처럼 말이죠. 이런 모습을 보는 것도 신기했습니다. 이 문양들이 어떤 의미인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트럼프가 질문했어요. 진짜 관심이 있다는 표정이었죠. 태극은 음과 양의 조화를 뜻합니다. 봉황은 평화로운 시대에만 나타나는 상서로운 새죠. 이재명 대통령이 친절하게 설명했어요. 트럼프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펜은 평화의 메신저군요. 트럼프의 해석이었습니다. 꽤나 시적인 표현이었어요. 평소 그답지 않았죠. 정확합니다. 두 나라의 평화로운 관계를 상징하죠. 이재명 대통령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이 대화를 지켜보는 기자들도 모두 집중하고 있었죠. 이런 의미 있는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트럼프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평소 과장된 표현을 즐기는 그였지만 이번엔 진짜 감동한 것 같았어요.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국 전통 상징물이 세계 언론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다. 선물 하나로 국격을 새기고 있는 순간이었어요. 작은 펜이 외교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만년필 교환이 끝나자 트럼프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무언가 가져오겠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잠깐만요. 저도 선물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말하며 방을 나갔어요. 이건 완전히 예상 밖이었습니다. 회담 중에 자리를 뜨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기자들이 술렁거렸어요. 무슨 일이지? 갑자기 왜 나간 거야? 모두가 궁금해했습니다. 한국 측도 당황한 기색이었어요. 5분 후 트럼프가 작은 상자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진지했어요. 뭔가 특별한 걸 준비한 것 같았죠. 이건 제 개인 소장품입니다. 트럼프가 상자를 열어 보였어요. 그 안에는 사진첩이 들어 있었습니다. 두꺼운 가죽 표지에 금박으로 장식된 고급스러운 앨범이었죠. 저의 정치 인생이 담겨 있어요. 대통령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기록들입니다. 트럼프가 설명하며 사진첩을 펼쳤어요. 백악관에서의 순간들, 각국 정상들과의 만남, 중요한 서명식 장면들이 가득했어요. 기자석에서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선물을 주는 트럼프를 본 적이 없었거든요. 평소 그는 공식적인 선물만 주고받았는데.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진첩 마지막 페이지에 트럼프가 직접 쓴 글이 있었어요. 당신은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한글이 아니라 영어로 쓰여 있었지만 그 의미는 분명했어요. 트럼프가 직접 손으로 쓴 메시지였죠. 회담장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기자들도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트럼프가 다른 정상에게 이런 개인적인 찬사를 보낸 적이 있었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사진첩을 받아들며 고개를 숙였어요. 진심으로 감동한 것 같았습니다. 큰 영광입니다.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이 순간의 무게감을 느끼고 있었던 거죠. 제 옆에 로이터 기자가 중얼거렸어요. 믿을 수 없어. 트럼프가 직접 찬사를 써줬다고. 정말 그랬어요. 이런 일은 전례가 없었습니다. CNN 기자는 급히 본사에 연락하고 있었어요. 이건 단독 뉴스감이었거든요. 트럼프의 개인적인 존경 표현은 매우 드문 일이었으니까.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드문 존경에 잡힐 메시지, 한국을 향하다. 동맹을 넘어 파트너로 격상된 순간이었어요. 트럼프가 이재명 대통령을 진정으로 인정한다는 증거였죠. 회담이 끝나자마자 기자들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휴대폰과 노트북을 꺼내 급히 기사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CNN이 가장 먼저 속보를 냈습니다. 트럼프, 한국 대통령의 존경 표현이라는 제목이었죠. 5분 후엔 BBC가 따라왔어요. 이례적 화해, 트럼프 이재명 회담 성공. 제 옆에 뉴욕타임스 기자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이건 역사적 순간이야. 트럼프가 이렇게 누군가를 인정한 적이 있었나? 정말 그랬어요. 기사들이 연달아 쏟아져 나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만년필이 바꾼 외교사라고 보도했어요. 로이터는 한국, 트럼프 마음 사로잡기 성공이라고 헤드라인을 뽑았죠.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유럽 언론들의 반응이었어요. 가디언은 트럼프를 웃게 만든 유일한 지도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르몽드는 동양의 지혜가 서양의 고집을 녹였다고 철학적으로 해석했어요. 저도 급히 기사를 써야 했습니다. 30년 기자 생활 중 가장 극적인 반전이었거든요. 제목을 고민하다가 작은 펜이 역사를 썼다로 정했어요.
문득 회담 전 상황이 떠올랐습니다. 새벽에 트럼프가 올린 그 도발적인 글 말이에요. 한국 혁명인가 수청인가. 그때만 해도 모두가 굴욕적 결과를 예상했었죠.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어요. 한국이 약소국 이미지를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오히려 트럼프가 존경을 표하는 상황이 된 거죠. 다른 나라 기자들도 놀라워했어요. 일본 아사히 신문 기자는 우리도 저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아쉬워했습니다. 독일 슈피겔 기자는 한국의 외교력을 배워야겠다고 말했어요. 가장 충격받은 건 중국 기자들이었어요. 신화통신 기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시진핑 주석도 트럼프 앞에서 이런 대접은 못 받았는데. 정말 그랬어요. 미중 회담에서는 늘 긴장감만 흘렀거든요. 소셜미디어도 난리였습니다. 트위터에서는 코리어 디플로머시가 실시간 트렌드 1위를 차지했어요. 유튜브엔 회담 영상이 조회수 100만을 돌파했죠. 특히 트럼프가 만년필을 받고 기뻐하는 장면이 화제였어요. 평소 차갑던 그의 모습과 너무 대조적이었거든요. 제가 마지막으로 노트에 적은 내용입니다. 한국 약소국 이미지를 완전히 벗어남. 트럼프를 웃게 만든 유일한 지도자라는 타이틀을 획득한 순간이었어요. 그날 이후 한국을 보는 세계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회담이 끝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충격은 여전히 생생해요. 제 사무실 책상 위에는 그때 받은 만년필 사진이 액자에 담겨 있습니다. 그 작은 펜이 정말로 역사를 바꿔놓았어요. 트럼프는 약속대로 중요한 문서들에 그 펜을 사용했습니다. 한미 방위비 협정, 무역 합의서까지 모두 한국 만년필로 서명했죠. 더 놀라운 건 트럼프의 변화였어요. 한국을 언급할 때마다 위대한 파트너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방위비나 더 내라 같은 말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백악관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가 집무실에서 그 만년필을 자랑스럽게 보여준다고 해요. 방문자들에게 태극 문양과 봉황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말이죠. 국제사회의 평가도 달라졌습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한국의 외교 기술을 배우고 싶다고 공개 발언했어요. 독일 총리도 한국식 접근법에 대해 관심을 보였죠. 가장 큰 변화는 한국 내부에서 일어났습니다. 국민들의 자신감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더 이상 우리나라는 약소국이라고 말하지 않게 됐어요. 젊은 세대들은 특히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태극 만년필을 패러디한 콘텐츠들이 넘쳐났어요. K-팝, K-드라마에 이어 K-외교라는 말까지 생겨났죠. 저는 30년 기자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역사적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그날만큼 감동적인 순간은 없었어요. 작은 나라가 거대한 강국 앞에서 당당히 서는 모습을 본 거니까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놀라운 일을 봤어. 한국이 드디어 진짜 강국이 된 것 같아. 아내도 뉴스를 보고 있었는데 눈물을 흘리더군요. 지금도 그 만년필은 워싱턴 어딘가에서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을 겁니다. 한국과 미국의 새로운 관계를 증명하는 상징으로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제가 기사에 쓴 문장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작은 펜이 역사를 썼다. 조용하지만 강한 한국이 세계의 방패로 자리매김한 날이었다. 그날 이후 한국은 정말로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누구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는 나라가 됐어요. 그 변화의 순간을 제가 직접 목격했다는 사실이 평생의 자랑입니다. 저는 스스로를 역사의 증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날의 기적을 기록한 사람으로서 말이에요. 한국이 진정한 강국으로 인정받은 그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작은 만년필 하나가 만들어낸 기적 같은 외교 성과를 함께 지켜보셨죠. 30년 기자 생활을 하며 수많은 역사적 순간을 봐왔지만 그날만큼 가슴 뛰는 순간은 없었습니다. 한국이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니라는 걸 전 세계에 증명한 순간이었거든요. 혹시 이런 감동적인 실화들을 더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찾아오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뵐까요? 댓글로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